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엔 일자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엄령 사태 이후에 해제가 되고 나서 정치 테마주 정말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보통은 인물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했었던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인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살짝 꺾인 듯한 모습이었고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캐리소프트가 있었고요. 일자리 교육 관련된 종목들까지 정말 강하게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시에 후보들의 저출산 공약, 교육과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공약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강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까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초전도체와 양자암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저희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자암호만큼은 이제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신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팅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구글의 주가는 6% 넘는 반등을 보였죠. 정말 세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와 관련된 종목들,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 1년 사이에 주가가 오른 걸 보신다면 무려 700% 오른 종목도 있고요. 500%, 300%, 100% 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도 두 가지 종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그 기술들을 살펴본다면 이번에 새로운 양자 컴퓨팅이 14년이 걸릴 계산 문제를 단 5분이면 풀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잦은 오류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상용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꾸준히 지켜봐도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테마주 성격의 초전도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퀀텀 연구소에서 또 한번 논문 발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대비가 필요한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장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던 게 이 조선 종목들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 선박 수주 점유율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월 선박 배주 한국 점유율이 무려 29%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16%였고요. 10월 달에는 26%, 그리고 11월 달에는 거의 30%에 가까이 가고 있는 29%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종목들까지 오후장의 반등을 세게 보여줬습니다. 오후장의 탄력을 조금 더 올려간 만큼 내일도 기대가 되는 조선 종목들 그동안 살짝 꺾여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찐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잠시 뒤에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 추천 종목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저희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오르고 나서도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생각과 다르게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여전히 좀 매도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완벽히 돌아왔다, 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돌려 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제와 오늘 우리 시장이 보여줬었던 모습을 고려해 보면 생각보다 조정을 주지 않고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많았죠. 개인들의 매도가 많았을 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저점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한 달 동안 최근 5거래일 동안 최근 5거래일 동안 제가 알기로는 1조 넘게 매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기관들까지도 매수 기조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이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을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까지 반등이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오늘 지수 반등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우리 시장이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 역시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조금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를 연속 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랑 오늘은 정말 웃으면서 방송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들고 온 수익봉투 두 가지의 키워드가 대표적인 테마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초전도체나 양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저거 되게 그죠. 강하게 올라가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조선주만 유일하게 오늘 반등이 좀 기쁘셨던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봉투 한 개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는 저출산과 일자리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정책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인물 중심으로 좀 강한 슈팅이 나왔다면 오늘은 정책주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니까 그 철도 관련된 지하화 사업 이런 내용들도 네.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제 정책적으로 자금이 네. 몰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월요일 방송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 계엄령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볼 법했던 네.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맥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고 정책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기가 좀 확산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등락률 면에서는 인맥주가 더 강하긴 해요. 과거의 이력을 본다라고 네. 하면. 하지만 난 인맥주에 대해서 이게 무슨 주식 투자야.
너무 테마성이 강해라고 한다면 정책 테마를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맥 테마가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로 이제 정책 테마들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가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네. 것 같아요. 대선이 있기 2년 전에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1년 정도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앞당겨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전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대선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앞당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다만 제가 오늘 뭐라고 준비를 했냐면 네. 대응 가능한 투자자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사실 수익 나는 게 네. 생각보다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다 보면 주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오면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내가 뭐 10씩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30씩 40씩 뱉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은 끝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이거 월요일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아까 전에 조선주도 잠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선주 같이 2025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최근 낙폭이 컸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과 관련 일자리라든지 뭐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좀 이제 손이 빠르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나는 좀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사실 매수할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정말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네. 나의 길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 관련된 종목들 역시 정치 테마주의 큰 부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빠르게 좀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들만 접근하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사실 저희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잠시 뒤에 살펴볼 테지만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받아봤다면 오늘 깊은 수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5666번 열려 있으니까 상담 전화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초전도체, 양자, 암호. 오늘 둘 다 정말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 양자, 암호랑 초전도체는 왜 가는 거죠? 라고 올려주셨고 또 그분께서 구글이 자사가 이렇게 만드는데 한국 회사에 그런 걸 뭐 맡길 필요가 없는데 구글이 올랐다고 미국에서 양자암호가 잘 간다고 우리나라까지 이게 진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가는 정말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댓글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죠. 사실 맞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그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 쪽이라든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구 개발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이 양자랑 초전도체가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방송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이 미국 쪽에서는 뭐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양자 역학적으로 움직이면서 네. 변동성이 잘 나왔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도 저는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이기 네. 때문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석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살짝 이제 배척할 수도 있는데 매매의 관점으로 보고 시장에 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의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가 발표가 되면서 네. 이게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슈퍼컴퓨터로 104년인 것 같아요. 14년. 네. 14년 이렇게 걸릴 만한 문제를 5분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이게 감도 안 올 정도로 저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또 암호화폐 쪽이 많이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체크가 필요하고 오늘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양자랑 초전도체랑도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자 컴퓨팅을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네. 있는 것 같고 일단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뭐 국책과제를 진행했다라는 네.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5G와 관련되어 있는 통신 장비 그쵸, 쪽과 엮여 맞아요. 있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또 주파수 경매가 있거든요. 거기와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초전도체 양자 쪽으로도 엮이면서 이제 이 5G 통신 장비 쪽으로 엮이는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전도체가 오를 때 늘 같이 올랐던 테마가 양자 컴퓨팅 테마였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두 가지 테마가 이슈를 들고 동반해서 같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엮어서 생각해 볼 테마가 또 통신 관련된 종목들 2025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이쪽을 너무 테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키워드는 좀 살짝 테마주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 종목의 반등은 반가우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한국 수주가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보다 더 늘었죠. 3%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 수주량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네. 큰 그런 수주인 것 같은데 조선주 어떻게 보실까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오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8월 달에 굉장히 수주량이 적었어요. 1% 정도밖에 나오지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요거를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주 금액 자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비해서 물량을 많이 밀려요. 지금 11월 달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9%라고 그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네. 중국이 61%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싼 선박에 대한 수주를 거의 다 따내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조선업 같은 경우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024년도보다 발주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025년도에 발주량도 늘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어 있다는 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이유가 뭐 탄소 중립, 탈탄소 요 부분이죠. 넷제로에 그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배에서도 똑같이 선박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기구에서 계속해서 이제 엔진을 바꾸고 친환경 선박을 만들려고 압박을 넣고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LNG 선박이라든지 암모니아 선박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잡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방산 쪽과 잠깐 엮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조선주들의 포인트는
LNG라고 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LNG를 미국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쪽이 많이 죽고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LNG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나 그리고 뭐 AI 소프트웨어나 초전도체 양자 보다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조선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 창구 0221-8566번도 열려 있는데요. 채팅창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은 개인 홀로 사기에 나서면서 코스닥 오늘 상승으로 지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지켜볼 만한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먼저 담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네이버를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많이 샀고요. 4.31%의 상승으로 네이버 오늘장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오늘장에서 0.82% 상승으로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매도세 강하게 나타났고요.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상위 종목 리스트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던 종목의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밑으로 HD 현대중공업 눈에 띄죠. HD 한국조선해양도 같이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KB금융과 네이버 여전히 이 러브콜을 같이 받고 있네요. 이 매도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두산밥켓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은 오늘 HD 현대조선입니다. 현대조선해양입니다. 네, 국난도 버텼다. 이 조선주가 오늘 일대 반등세를 다 보여줬는데요. 오늘 또 HD 현대미포가 또 급등세를 하면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산이나 원전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미지수로 많이들 평가하지만 사실 조선은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나 이 환율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앞으로의 전망에 핑크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개업 여파로 눌렸었던 이 조선주들 에 대한 종목군들이 바스켓 매매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의 흐름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VT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VT 오늘 0.12%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었죠. 신성 델타테크 오늘 장중 18%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리노공업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국영GNM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실게요. 알테오젠과 리가캠바이오, 실리콘2, 엔캠, 루닛. 사실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오늘 알테오젠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에서도 오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는데 기관에서도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강한 매도세의 흐름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렇다면 기관이 담았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 리스트입니다. 오늘 기관은 가장 상단에 실리콘2를 이름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2 6% 급등세 보여줬고요. 신성 델타테크, 재룡전기, 휴젤, BHI가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보내고 있고요. 매도세도 같이 보실게요. 키움 제11호 스펙, 그리고 루닛, 테크윙, HLB, 알테오젠이 또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사실 오늘 3.14%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장중에 30만 원대는 그래도 지켜줬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로는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흐름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이 퀀텀에서 초전도체 기술의 특허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코스닥 거래대금 4위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어느 정도 지분을 또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소식이 부각돼서였는데요. 또 이 프리츠커 분자공학부 연구진이 이 초전도체 퀀텀 프로세스를 위한 또 신규 디자인을 또 최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초전도체의 흐름들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 반등을 이어갔죠.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 강한 종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못 올라오는 종목들도 꽤나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그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추세를 좀 더 강하게 타고 있는 기업들, 시장에서 시장 자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분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부에 트렌드에 따른 추세 추종 매매 이렇게 좀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추세라는 것을 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갑자기 막 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기가 올라가면 역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하는 경우. 이런 사기를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라는 것은 어쨌든 한번 만들어지는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예로 들어보자면 상승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락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추세를 보지 않고 주가가 많이 저점이다. 라는 명분으로 매수를 하거나 주가가 꺾였다라는 생각에서 또 매도를 금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빠르게 매도를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저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더니 더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추세가 돌아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돌아서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죠.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오늘은 초전도체라든지 양자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는지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코멘트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추세라는 거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요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세라는 게 어쨌든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쭉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부터 방송에 나와서 반도체가 돌아서기 좀 어려울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그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모멘텀이 이슈가 한 번 있었죠. 당시에 8월 초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5일일 겁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히 꺾이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장이 꺾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추세를 볼 줄 알아야지만 만약에 추세가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세가 좋으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매수한 종목이 지금 당장에 못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매매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타점을 놓치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손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배트를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이럴 때에는 특정 섹터만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7월 달에 8월 달에 반도체 꺾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러면서 우리 시장 망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큰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때 당시 이제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약한데 강세 업종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군들 매매하실 수 있어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이 날 수 있고 나는 저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전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를 추종하는 형태의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도 먼저 돌아서는 전환이 되는 추세가 전환되고 추세가 우상향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장에서 초전도체와 양자암호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을 장 초반에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네? 내가 따라 붙어봐야지 라고 해서 따라 붙는 투자자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어제까지 보유를 하고 계셨거나 그동안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오늘 반등에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따라 붙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린 이 추세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세를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추세 중에서도 시장이 좋을 때에는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섹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쪽. 제가 일부러 요 기본적 분석과 거래 대금은 가장 밑에다가 좀 빼놨는데 사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히든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히든 라인이라는 것이 어쨌든 세 가지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가치라든지 거래 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잡아가시는 거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업종군들 중에서 주도주를 주도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도 섹터.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00종목 정도가 돼요. 근데 그 2,000종목을 저도 참 미련하게 10년 전에, 15년 전에는 저도 그 종목들을 전부 다 돌려봤었어요. 근데 참 미련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2002년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2002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22년이 됐죠. 근데 22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게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겠구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모두 다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버겁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압축을 함에 있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전환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중에서 주도 섹터를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말씀드린 히든 라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걸 준비했는데 기본적으로 추세가 강하거나 강세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나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하던 종목군들이 전환을 한 것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별해내는 부분을 요 히든 라인이라고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가장 확률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선을 이용한 기술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량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요 히든 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과 검정 선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든 라인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왜 리스크가 있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등주라든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트레이딩 단타 매매를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해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주포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악질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포들이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한 번 정도는 투매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이 히든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동평균선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을 이용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화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선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선, 파란 선, 검정 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 좀 혹시나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 빨간 선 위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추세가 돌아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면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선 위에 있을 때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빨간 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분석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면 갑자기 밑에 있던 검정선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매도 타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빨간 선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매수한 이후에는 검정선이 올라왔을 때 익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도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빨간 선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여기 밑에서 손절 라인 떼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파란 선이든 검정선이든 이 밑에 있는 선들을 밑에 있는 히든 라인들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HTS에도 요거 하나 설정해 놓으시면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에도 요 히든 라인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5종목 다 히든 라인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언가 포트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히든 라인 준비해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요 히든 라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추천주로 가지고 오는 기업들 전부 다 요 히든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로 제가 인위적으로 뽑아서 온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요 히든라인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HTS에다가 반드시 설정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S에도 이 히든 라인을 한번 설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렇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저희 진단 참여도 가능하니까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간 수익률이 좀 집계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출산과 일자리 수익 봉투를 열어보면서 잠시 뒤에 살펴볼 종목이 있다라고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월간 수익률 탑5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12월 4일, 12월 9일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벌써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이죠. 아가방 컴퍼니가 벌써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좀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가방 컴퍼니가 네. 제가 이제 처음 나올 때 정책 테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심 좀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히든 라인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그쵸.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진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자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뭔가 대량 자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대량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포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히든라인 상단부에 포착되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KCS나 엑스게이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며칠 전부터 히든라인 상단에 계속해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히든라인 상단에 잡혔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가방 컴퍼니 목표가를 5,5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더 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표가는 제가 6,500원으로 이렇게 좀 상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제가 5,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익절가는 5,500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오늘 수익 봉투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던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데요. 익절가 6,500원, 5,500원 같이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RF텍이 목표가로 3,8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3,84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3,800원 터치가 나왔습니다. 수익률 8.85%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어떻게 목표가 상향해 주실까요? 네, RF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엊그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네.
사실 제가 4일날 방송하고 나서 시장이 너무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왔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나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RF텍 같은 경우는 이제 9일날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오늘 이제 종가가 3,800원인데 10% 정도만 상단으로 잡을게요. 목표가는 4,100원으로 하고요. 익절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3,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3,500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고 3,600원으로 이렇게 상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천 종목들 이렇게 수익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시면서 아,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주가 핵심 시간이죠.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제가 휴메딕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잘 올랐고요. 갔죠.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재가치 비해서 가장 많이 못 올라온 기업이 휴메딕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보툴리늄 톡신과 관련돼서 종목도 한번 움직였고요. 네. 뭐 스킨 부스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움직였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필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강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주가가 둔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히든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시다시피 뭐 필러 쪽에 대한 시장 진출, 시장 확대 기대감이 있는데 브라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내년에 굉장히 강하게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톡스 쪽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내수 쪽에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데 필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브라질과 뭐 중동, 러시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과 좀 다르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CDMO도 하고 있어요. CDMO도 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임상 수탁기관이라고 하죠. CRO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또 헤파린 나트륨이라고 해서 항응고제 원료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많이 못 움직였는데 네. 그쪽에 대한 2025년도의 성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원료 시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주가 상승 여력이 꽤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히든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휴메딕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엑셈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도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생소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이 종목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셈 저도 생소한 종목인데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700여 개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 뭐 해외에 200개 국가 뭐 진행을 하고 있는 AI 쪽과 관련돼서 네. AI와 뭐 빅테크와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뭐 AI를 기반으로 해서 IT 장애 예측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엑셈원이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모니터링에 관련돼서는 연간 25% 정도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IT 운영을 지능형으로 솔루션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간 8% 정도의 성장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엑셈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히든라인에 좀 붙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요건 좀 특징적이라서 혹시나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단 히든라인에 대해서 파란 선과 검정 선은 보시기 편하라고 좀 지워놨거든요.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모양새가 나왔냐면 지금 빨간색 그 히든라인 선이 지금 사선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죠.
요렇게 포착이 되면 또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똑같은 이동평균선이나 똑같은 뭐 일목균형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요 XM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선에 지금 캔들이 닿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M이라는 기업도 저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75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저희 부엌에 달려있는 그 브랜드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츠 들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하츠는 일단 회사가 괜찮아요. 2020년도에 경쟁사가 있었는데 파산을 했거든요. 점유율이 원래 20%에서 30%대였는데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단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원료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공장 증축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길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공장을 증설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보다는 좀 긴 구간에선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장 가동 중단 이런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공장 증축을 했다라는 얘기가 네.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PER 기준으로 7배 기준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하츠의 기술력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츠의 제품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미국도 인프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내수 진작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라고 한다면 하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남북 경협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테마로도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 봉투 세 번째가 바로 조선 쪽이었는데 조선 기자재 종목 한 가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이거 첫날에 제가 소개드린 종목인데요. 당시에 말씀드리고 나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계엄령 사태가 있고 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이 히든라인에서 혹은 손절가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를 이탈한 기업들이 있는데 케이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제가 소개드리고 나서 이탈을 했었어요. 굉장히 좀 짧게 청산이 됐다가 매도 손절 처리가 됐었는데 네. 지금 차트 보여주시면 지금 다시 한번 이 히든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좋았었던 부분도 있지만 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엔진에 들어가는 제가 이름이 실린더 라이너를 네. 만드는 기업인데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를 만들어도 선박을 만들어도 우리나라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케이프 같은 경우도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빨간 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케이프처럼 밀림이 나오면 잘라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다시 들고 오신 종목입니다. 케이프까지 추천 종목으로 오늘 받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정.
네, 제가 지금 주식 기사를 한 가지를 살펴봤는데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던지고 또 레버리지 ETF를 샀다라는 내용들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인버스 ETF를 많이 담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만큼 내일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또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님의 다양한 의견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